중국 종단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1832년 8월 4일부터 1835년 10월 19일까지 이제 브리게르 주교님이 조선에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고된 여정, 정말 십자가의 길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향하여 브리게르 주교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리게르 주교님이 페낭 신학교에서 부주교로서의 그 역할을 계속 이제 수행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당시는 1831년 9월 9일에 조선 대목구 설정과 함께 그 대목구장으로 임명이 되셨는데, 이 사실을 언제 아시냐면은 1832년 7월에 뒤브아 신부님이 편지를 보내서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초대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이제 조선으로 향하게 되셨어요. 이때 페낭 신학교에 또 누가 파견되어 있었냐면은 샤스탕 신부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브리게르 주교님을 만났고, 또 샤스탕 신부님도 조선 선교 열정이 이제 생겨나서 브리게르 주교님과 함께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브리게르 신부님을 봤을 때 아직 자신도 이제 그곳에 가지 못했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거긴 또 박해가 있고, 그래서 현재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함께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좀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내가 연락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신에 이제 샤스탕 신부님은 자신은 못 가지만 이제 브리게르 주교님의 안내자로 왕 요셉이라는 중국인 청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왕 요셉이라는 중국인 청년은 본래 신학생이었지만 이제 병 때문에 신학교를 쉬었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 요셉의 안내와 더불어서 브리게르 주교님은 우선 싱가포르로 향하셨습니다. 싱가포르로 왜 가셨냐면은 이제 시암 대목구랑 관련해서 자신의 이제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였어요. 왜 그랬냐면 시암 대목구 이제 싱가포르를 두고서 이 싱가포르 선교지 관할권, 이 보호권을 두고서 이제 시암 대목구와 고아 교구가 이제 좀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 들러서 싱가포르에서 이 일을 해결한 후에 다시 이 여정을 떠나게 되셨는데, 왕 요셉 그 중국인 청년이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동행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게르 주교님이 이 청년에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왕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브리게르 주교님이 당신은 안다고 하는데 아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는 곳은 중국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멀고 더 위험한 선교지입니다. 얼마 못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왕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조선으로 가시죠. 저는 이번 선교 임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느님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 왕 요셉이 이 결혼한 마음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왕 요셉은 계속해서 브리게르 주교님의 연락원이자 안내자, 심부름꾼으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충실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왕 요셉과 브리게르 주교님은 1832년 싱가포르를 떠나서 필리핀 마닐라로 이동을 했어요. 자, 이제 필리핀 마닐라는 아구스티노의
세기 대주교가 관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주교님은 브리기르 주교님을 굉장히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기 대주교는 브리기르 주교님에게 이 걱정되는 마음을 또 이야기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금 배경적으로도 좋지가 못하고 이 대목고 설정과 관련해서 중국의 재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하고 갈등이 있을 것은 분명하고 그런 모든 상황이 너무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주교님이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브리게르 주교님이 저로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브리게르 주교님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시고 굳건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앞으로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이 왕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가다가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어떻게 한편으로는 그 미래를 예견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 희망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주교님은 그래도 나는 희망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마카오로 향하셨는데요. 마카오에 가서 보니 그곳에서 그 포교 성성 극동 대표부에서 이제 브리게르 주교님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파리 예방 전교회 본부에서 브리게르 주교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그런 연락이 왔다고 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하냐면은 파리 예방 전교회로서는 조선 대목구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아직 파리 예방 전교회에서 맡겠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브리게르 주교님이 조선 대목구장으로 이제 성성이 되었고 그렇게 또 조선을 가겠다고 하니까 파리 예방 전교회에서는 이것은 조선 대목구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브리게르 개인에게 적용된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이제 부정적인 그 의견을 표출을 했는데요. 이 브리게르 주교님이 이때에 파리 예방 전교회 본부로 서한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래도 여기에 어떤 절차적으로도 브리게르 주교님도 조금 이렇게 많이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게르 주교님이 내가 독단적으로 포교 성성의 청원서를 낸 일과 또 이제 주변 주교들과 이 일에 대해 상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시고 이제 그런데 내가 결코 파리 예방 전교회를 탈퇴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럴 생각도 없고 또 그래서 파리 예방 전교회에서 부디 조선에 맡겠다는 그 의사를 밝혀주기를 부탁한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면서 서한을 보내고 포교 성성에도 서한을 보냈어요. 파리 예방 전교회에 이 조선 선교지를 대목구를 위임하겠다고 그런 서한을 그런 위임하겠다는 청원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중재를 또 브리게르 주교님이 해가지고요. 이제 파리 예방 전교회에서 조선 선교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저할 이유가 없고 모든 회원이 조선 선교지 맞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공식적으로 파리 예방 전교회가 조선 교회를 맡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카오에 계시면서 마카오에서 브리게르 주교님이 조선 교우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사목 서한을 이제 쓰셨는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께서 여러분의 서한을 통해 청한 유럽인 주교를 파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의 도움을 믿고 복되신 동정녀와 성 요셉의 전구와 성 미카엘 대천사의 보호를 청하십시오. 조선 왕국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 삶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위로를 위하여 성사를 거행하고 성교회의 경계를 넓혀나갈 조선인들을 사제로 서품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기도 중에 복되신 동정녀와 모든 천사들의 보호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이렇게 조선 교우들에게 첫 번째 서한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참 이 말이 와닿죠. 조선 왕국에 가면은 우리가 죽기까지 온 삶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브리기르 주교님의 이 마음을 담아서 서한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정은 마카오를 떠나서 보간으로 이제 복건 대목구가 있는 보간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 마카오에서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에는 브리게르 주교님 말고 6명의 선교사가 더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으로 또 배속되어서 가는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이동을 하셨는데 이 배에 누가 계셨냐면은 사천 대목구에 배속이 된 모방 신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보관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 모방 신부님은 당신은 이제 사천 대목구에 배속이 되어서 사천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이 브리게르 주교님을 만나고 조선 선교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샤스탕 신부님도 조선 선교를 희망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방 신부님도 조선으로 향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브리게르 주교님은 이 문제는 나랑 상의할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배속이 되었기 때문에 사천 대목구장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천 대목구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브리게르 주교님과 합류하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방 신부님은 이제 사천 대목구장의 허락을 받기까지 이제 머물러 계시게 되었고요. 브리게르 주교님은 이후에 남경으로 향하게 되시는데요. 이때의 남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기 전에 왕 요셉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원래는 남경에서 다른 중국인 안내자를 요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경 총대리 신부님에게 그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에 이 총대리 신부님도 안내인을 구하는 것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브리게르 주교님은 이전에 그 왕 요셉이 그 서한을 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북경에 갔기 때문에 왕 요셉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기다리다가 왕 요셉에게서 북경의 일과 유동에 그가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는 보고를 듣고 나서 7월에 2명의 안내인을 더 고용을 해서 함께 양자강을 건너고 융로로 이제 중국 위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7월 20일이잖아요. 덥죠.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또 중국 얼마나 덥겠어요. 이 한여름에 그 무더위 속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리고 어디 한 군데 편안하게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서양인이기 때문에 중국에도 그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편안하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또 융로로 북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융로 여행 시작과 함께 브리게르 주교님은 이질에 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이랬다고 해요. 이런 이제 주교님의 여행기가 있어요. 이 여행기에 보면은 주교님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융로 여행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열로 목이 타서 입술이 말라붙어서 손으로 이렇게 입술을 떼야만 입이 벌어질 지경이었는데 중국인 일행 다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그 중국인 일행은 이 중국 예법에 어긋난다면서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들이 너무나 소심했어요. 이 서양인 주교님의 존재가 발각이 되면은 자신들의 이 박해가 얼마나 클까, 이 박해 피해 때문에 너무 소심하게 어디 주막에라도 들어가면은 주교님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누워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 아내자들이 저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 일행은 자결하는 햇빛 아래서 주교님이 그늘에 가서 좀 쉬려고만 하면은 주교님이 쉬어야 할 곳은 햇볕 아래. 조선에 들어가면 십중팔구 순교할 것인데 도중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더위와 허기, 갈증과 발열 따위로 인한 고통은 견뎌내야 합니다라고 주교님을 굉장히 채찍질을 이들이 그렇게 고행을 강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교님이 이 길이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냥 가는 것도 힘든데 또 이 서양인인 게 들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좀 거지처럼 이렇게 분장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또 가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질에 걸리고 심지어 이 기간이 융루로 북상하는 이 기간이 거의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 8월 그 한여름 내내 그래서 절강성 북쪽에서부터 산서성 경계까지 약 3,000리 평야를 건너야 됐고 또 황하를 건너서 8월 26일에 되어서야 정말 한 달 걸렸어요. 한 달 동안 중국 내륙을 종단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북경 아래, 북경에도 못 가요. 이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북경 자체도. 그래서 북경 아래 그 근처에 있는 지게라는 곳에 간신히 도착해서 그곳에서 그제서야 좀 휴식을 취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게에서 좀 이제 몸을 좀 추스리고 나서 또 오랫동안 쉬지도 못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태원부로 가시게 되었는데 원래는 이 태원부로 갈 예정은 아니셨거든요. 그대로 사실은 북경 가로질러 올라가가지고 쭉 돌아서 조선에 입국을 해야 되는데 이제 페레이라 주교님의 그 서한 그 조언에 따라서 서쪽으로 방향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위에 북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쪽에 이제 산서대목구로 산서대목구 태원부로 향하게 되셨는데요. 이곳에서 1년간 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이제 조선 교우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려고 연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에 1833년 11월 18일에 또다시 조선 교우들에게 서한을 보내셨는데요. 왕 요셉을 통해서 이 서한을 보냈는데 왕 요셉이 조선 교우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연말에 1833년 연말에 이 조선 교우들이 들어오다가 변문에서 유방제 신부님을 만나가지고 유방제 신부님을 데리고 다시 조선에 입국을 하느라고 이제 조선에 돌아가서 왕 요셉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주교님이 1833년 말에 이제 겨울에 조선에 입국하고자 하셨는데 이때 교우들을 만나지 못해서 1년이나 태원부에 머무르셔야만 했고 그 후에 조선 교우들이 보낸 서한 2통을 받아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한 2통의 내용이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이 조선 교우들이 주교님의 입국에 대해서 좀 태도가 미온적이었어요. 별로 환영하지 않는 듯한 그런 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주교님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 고생을 하고 조선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이 방해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페레이라 주교님이 이제 산서 대목구로 가는 것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것도 이제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의 어떤 방해 그리고 이런 여정 안에서 조금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브리게르 주교님은 계속해서 시도를 하셨습니다.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 서만자라는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 서만자가 북경에서 좀 더 가깝고 또 이곳이 조선인들과 연락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이제 서만자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아니라 프랑스 라자로회 선교사들이 관할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또 브리게르 주교님을 좀 환영하고 있었고 또 이러한 이제 상황들, 포르투갈 선교사들에 대한 이런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위협이라든가에 대해서 브리게르 주교님을 좀 동정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브리게르 주교님은 서만자, 만리장성을 넘어서 이제 서만자로 향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만자로 떠나기 전에